좀 더 차별 없는 감싸는 사랑을 좀 더 실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얘기는 결국에는 목회자에게 집중되는데 자기 부인, 자기 내려놓음, 자기 포기, 자기 죽기의 덕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재밌는 아주 좋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마을 목회는 함께 춤을 추는 것과 같다. 지역 사회와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는 것에 비유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춤은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움직임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춤에 비유하는 얘기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었습니다. 세 번째로 협력과 연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는 세계교회와 한국교회 안에 연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로컬 앤 글로벌이 같이 가면 좋겠다. 또 하나 많은 얘기가 있었는 것이 학교와 이론과 현장의 연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로 연구된 재밌는 얘기는 이 마을 목회에 대한 것은 이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 그래서 현장에 나타나는 신학으로서 좋은 사례들이 많이 준비되었는데 저희 그룹에는 우리 노영상 교수님께서 계속 마을 목회 관련된 이론과 사례를 책을 계속 내셨는데 24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연구 작업이 진행이 됐고 사례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걸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저희 완도 성강교회 목사님께서는 그 사례들 중에서 성공의 사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원인도 모아서 그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또 교훈을 우리가 이어가면 좋겠다라고 얘기 나눴습니다. 중요한 말씀하셨지만 처음 분들은 우리 시세라는 것이 중요하다 했는데 박보경 교수님이 얼마 전에 선교는 주모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기사를 제가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을 읽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되고 점점 더 다음 세 번째 발표하실 분들의 발표가 기대가 됩니다. 또 하나는 다음 우리 모임에서는 오늘 모임에서 노래까지 했는데 춤을 못 췄어요. 근데 다음에는 또 춤도 춰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다음은 안 되고 기록을 하셨던 한성학교회 부목사님이 하셨어야 되는데 바쁘다고 가시면서 우리 목사님과 또 김도일 교수님과 차정규 목사님 세 분과 더불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냥 떠밀려서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목회하고 있는 남편의 심정으로 듣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만큼 인사를 잘하고 다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현재 교회가 부정적 이미지로 마을 안에 많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교회가 나서보다는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또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곳을 통해서 일하는 것들이 지금 현실 속에서는 좀 지혜롭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좀 하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는 그래도 예전에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마을이 그래도 있고 마을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을들은 있지만 이미 마을의 기본적인 터전이 되는 거주할 공간이 없는 곳들이 있는 선교지에 계신 인도네시아에 계신 목사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이 터전을 만들어주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서 땅을 구매해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 오셨던 사례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의 자립하고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가는 것이 마을 공동체의 마을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 리더십의 중요한 부분으로 앞서서 열등감 없는 리더십 이야기 한번 다시 한번 언급되면서 7대3으로 목회자분들이 어렵긴 할 텐데 듣는 것을 7, 말하는 것을 3으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은 어렵지만 가만히만 있어도 말하지 않아도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신뢰 회복이 가능할 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선교지에서 12명당 2주일씩 한 번씩 자기 얘기를 하는데 모두가 눈물을 흘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의 리더십 중에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하고 그 이야기를
함께 들으며 동행하도록 하는 그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세 번째로는 협력과 연대함에 있어서 추구할 것에 있어서 아까 먼저 가신 그 부목사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야망, 탐욕 이런 것들에 너무 정죄하지 말고 솔직하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제 언어로 조금 그냥 풀었는데요. 아마도 그런 것에 약간 부대끼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하게 인정하고 협력과 연대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현지인과 만나는 것, 마을 주민들과 직접 만나되 현지에 있는 여기는 이제 그 교회들, 지역교회와 지역교단들과 협력해서 일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로 이야기한다면 지역에 있는 교회와 지역에 있는 여러 주민조직과 연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역에 있는 타종교와 연대는 그래도 좀 수월한데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같은 교단과 협력하는 게 그렇게도 어렵더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목사님들이 실내에서 설교 준비하는 것을 조금 덜 하더라도 동네 산책을 좀 많이 하고 설교 횟수도 좀 줄이고 그리고 어딘가에 좀 많이 머물러 계시면 좋겠다. 한 곳에 좀 머무르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덧대어서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것은 목사님들의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그리고 과정도 올바르게 가시는 분들이라서 목적과 과정에 대한 그 지향성을 어느 정도는 좀 버리시고 그냥 편하게 사람들과 어울리면 지금 뭔가 하고자 주민들을 만날 때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들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편하게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는. 뭘 해서 맛이 아니고 뭘 잘해서 맛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만나는 일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선교지가 답인지 모르겠는데 선교지 얘기가 또 감동을 주는데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다 돌려보내고 함께하는 리더십들과 2시간 넘게 차 마시고 밥 먹으며 이야기하는 것이 큰 위로가 됐다는 이야기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도 새로운 힘을 얻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한국교회 우리에게 어쩌면 지금의 시기가 고난의 시기일 수도 있고 뭔가 해나갈 수 있는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일 수도 있을 텐데 이 시간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가그마의 세 분의 소장님과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마련한 이 자리처럼 그냥 밥 먹자 하고 모이는 이런 자리, 그래서 충분히 우리의 생각과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거리낌 없이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우리를 활력 있게 하고 그럴 것 같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가장 아주 바쁘게 움직이는 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우리 유미호 센터장님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센터장으로 지금 이 기후위기 시대에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진원 소장님이 나오시겠습니다. 이진원 목사입니다. 저희 팀을 이제 꼭사리 마인드로 같이 마을 목회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요. 한국의 교수님 이효재 목사님, 이현도 목사님 함께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1번, 2번, 3번의 이 주제가 다 하나로 좀 통일된 그러한 부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장에 있어 보니까 이 마을에 마당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실제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우리 이제 같이 그 공감하는 이야기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마당이 된다는 건 이 마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기도 하고 모일 수도 있고 또 담장도 낮은 플랫폼의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이제 앞에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부분은 저희 교회 사례를 좀 한 가지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삼양동에 있는 작은 성도교회라고요. 작은 이제 언덕 위에 있는 교회인데요. 코로나
지역사회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참 없는 중에 청년들하고 작은 마을 공간을 마련해서요. 교회에서 작은 공간 카페를 열어서 이제 교회에서 와플 기계를 사서 와플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와플이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멀리 납니다. 그래서 그 와플을 이제 구워서요. 그 와플을 주일에 2시에서 4시 사이에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 소식을 어디다 올렸냐면 당근마켓에 올렸습니다. 당근 많이 하시죠?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은요, 당근마켓에 보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예약제로 우리 부부가 이번에 가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도 주셔서 이제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10팀 정도가 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2주에 한 번씩 시작하다가 아이들은 의리가 있어갖고 그 마을에 또 키맨인 우리 청소년 한 명이 3명이 이제 오기 시작하다가 아이들을 보내주기 시작했는데 많이 볼 때는 31명의 친구들이 와서 아이들만 매주 오는 다음 주도 교회에서 와플 주나요?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서 와플만 먹고 가더라도 특별한 어떠한 뭐 전도의 목적이라든지 우리가 이번 프로젝트를 어떻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런 내용보다도 그냥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웃고 서로 이름 알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을 사역을 하는 부분들이 이야기하면서 오늘 와플 목회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부분 중에 우리가 조금 더 친밀감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친밀감, 서로 말 걸고 싶은 사람 될 수 있는 친밀감들을 우리 안에서 덕목을 좀 갖고 역시 저희도 좀 듣는 사람이 되자라는 부분들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력과 연대에서 함께 추구해 가야 될 부분들은요. 역시 경감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역사회 안에 우리가 좀 같이 네트워크되고 같이 서로 어우러질 수 있고 버무려질 수 있는 이 꼽사리 마인드. 그래서 우리가 다 교회가 주역을 되어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무엇한다고 우리도 같이 가서 그냥 으쌰으쌰 해주고 협력할 수 있고 지역사회와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와 교회가 됐으면 한다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는 저 뒤에 있는 조였는데요. 저희는 첫 번째 마을 목회 차원의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마을 목회에 대한 이 마을과 목회의 관계성에 대한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는 점을 토의했습니다. 이 관계성에 대한 이 마을과 목회에 대한 관계성은 어떤 부부나 건강한 친구의 관계처럼 서로에게 한쪽 편이 한쪽에게 시혜를 주는 시혜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쌍방적으로 서로 보완되고 서로 건강한 관계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건강한 쌍방적인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 마을 목회의 이 관계의 균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쌍방적인 관계를 하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마을을 도와준다라는 이야기보다는 교회가 마을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라는 그 점을 먼저 추구를 하면서 교회가 항상 우리가 마을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주체적인 관점도 있지만 마을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함께 어떤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저희 황인성 목사님도 계셨는데 인성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가로로 치고는 먼저 우리 인간이 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으로서의 마을 목회가 아니라 이제 정주 목회로서 낮은 마음으로 하지만 이제 행복함을 잃지 말자. 그리고 그 마을에서 살면서 행복감을 위해서 열심히 잘 놀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살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마을에서는 늘 목사라는 정체성이 많지만 목사는 교회에서 목사지 마을에 나가면 정신은 목사지만 태도는 주민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서도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말을 줄이자라는 이야기를 말을 줄이고 귀를 열자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세 번째로 마을 목회를 위한 협력과 연대를 위해서 추구해 가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 마을 목회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내부에서 외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내부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을 목회를 교회 목사의 단독적인 비전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다가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다가 보면은 외부에서 아, 저 교회는 마을 목회를 하고 있구나, 객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역을 나갈 수 있는 것이 저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한테 토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 1번 문항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런데 2번, 3번이 다 포함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야기한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인사, 관심, 돌봄 이 세 가지인데 사실 이것이 앞선 조들이 말한 것과 다 상통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마을과 관계를 다시 개선하는 일이죠. 근데 요즘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시스템에 집중하다 보니까 마을과의 그 소통하는 부분에 상당히 많이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 결국은 돌봄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관심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심. 그래서 마을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심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그리고 목회자의 대표적인 소양도 그런 부분이고 또 이게 3번에 있는 것처럼 연대에서 함께 추구해가는 일로 결국은 이 관심을 어떻게 더 키워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거든요. 교회는 관심을 철저히 교회적으로만 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저에 관련된 이야기 좀 하나만 더 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제 요즘에 저는 이제 충남 보령시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원래 고향은 전남 목포가 고향이고요. 또 목포의 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에서 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여기 충남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있는 곳에서 목회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마을 목회를 우리 보령에서도 좀 그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다 보니까 이제 문화원에서 저한테 요청한 게 그 보령 시민들을 상대로 보령과 기독교라는 주제로 좀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이걸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올해는 시민대학 강좌학과에 들어가가지고 10회를 했거든요. 지난주까지. 그래서 근데 이제 주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어떻게 보령과 기독교 이야기를 할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관심을 갖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보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초로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지역입니다. 규철학교 선교사가 보령에 고대로 들어왔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령에서 우리 그 시민대학 하면서 보령과 기독교 이야기할 때 규철학교 선교사 이야기를 하는데 규철학교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문서에 감자를 보령에 전달을 해요. 감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다 국조에서 왔죠, 감자가. 그러나 공식적으로 문서는 감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하고 이제 돈 버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보령과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돈 버는 이야기. 그러면 다들 관심을 기울여요. 돈을 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감자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나 다 있지만, 그러나 공식적인 문서로 감자가 전달됐다는 것은 우리 보령밖에 없다. 그리고 또 그 감자를 준 사람이 규철학교. 그래서 제가 한 4년 전에 그 감자를 전달해준 섬 주민들하고 감자 농사를 해가지고 규철학교 감자 이렇게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팔았어요. 잘 팔려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규철학교 감자 보시면 우리 보령이나 저를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주시고요. 그래서 이 보령의 감자를 우리가 키워나가자 이러면 다들 너무 좋아해요. 다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규철학교 이야기를 막 해요. 그리고 기독교, 왜 그때 기독교가 보령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 기독교의 의미가 뭔지, 또 우리 보령에서도 순교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천주교지만 그 사람들이 왜 임금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 이후로 스스로 순교를 했는지, 이렇게 얘기를 쫙 풀어나가면 같은 관심을 끄집어 가니까 그 이번에도 10주 하는데 결석이 없어요. 다들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리고 가을에도 저보고 또 하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는 이제 그 관심 이런 부분을 교회 안과 다 같이 공통으로 가질 수 있는 부분들.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 있으니까 이제 교회를 끄집어 가는데 각자의 상황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심들을 같이 좀 끄집어내서 나간다 보면 마을 목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부터 좀 잘 나눌 수 있고, 이런 관심들이 기울어진다 그러면 교회와 마을 목회, 돌봄
요즘 정부도 돌봄에 굉장히 많은 집중하고 있는데 그런 돌봄들도 교회 의견도 들어가고 마을 사람들 좋아하는 그런 돌봄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조항신흥교회 정매인 목사입니다. 첫 번째, 마을 목회 차원에서 교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야기 나누는 속에 교회가 지역사회로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보통 이렇게 찾아오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목회자가 먼저 지역사회를 찾아가서 그래서 동사무소라든가 북사무소라든가 면사무소에 찾아가서 우리가 도와줘야 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대한 목회자 리더십의 동력에 대해서는 동네 아저씨, 아줌마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표하신 목사님들 중에 자기가 목사로 불려지기보다는 동네에서 아저씨 또 아줌마로 불려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협력과 연대 3번에 대한 추구해야 할 일들은 어찌 보면은 이 선교적 교회의 목적이 내 교회의 성도가 많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서 지역사회를 섬기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진정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교인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다가가는 것이 그들이 이해가 되기만 한다면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지역에 사립고등학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은 읍사무소와 읍과 면 두 개의 행정구역이 3개 지역이라고 하는 하나의 커뮤니티 사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저희 교회가 이곳에 있는 사립고등학교, 3개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이 학교의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학교의 수준을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 학교의 수준을 올릴 수 있을까?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역에서 공부 좀 한다고 하는 아이들은 다 수원으로 유학을 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인재가 돼야 되는데 수원으로 나가고 서울로 나가서 유학생활을 하면 결국 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그래서 이 학교의 수준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시다가 그 학교의 이름이 3개 고등학교인데 3개 고등학교 총동문회를 찾아간 겁니다. 동문회 임원들 중에는 지역에 유지가 있고 경제적으로 좀 잘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필을 한 거예요. 이 학교의 수준을 올리고 싶은데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장학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총동문회 회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도 이 학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100만 원씩, 500만 원씩, 또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1000만 원씩 이렇게 내서 총 2억 3,5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했냐면 지역의 우리 3개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 상위 몇 프로 이상의 성적을 받는 학생들에게 입학할 때 또 2학기, 1학기, 2학기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서울에 있는 또 뭐 상위 랭킹에 들어가는 어떤 대학을 들어갈 경우에 장학금을 주는 이런 일들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3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아유 저 똥통학교 저 학교 가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었는데 해가 바뀌면서 주민들의 의식도 저 학교 들어가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왜냐면 수원, 안산, 오산, 평택 이런 주변에 있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저희 학교 그러니까 3개 고등학교는 비평준화 지역이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올리고 싶고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는 이 방법으로 3개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학교에 여러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서울대를 가고 연고대를 가고 한양대를 가고 뭐 이런 랭킹에 있는 학교들을 들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아,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3개 고등학교를 가는구나. 왜냐면 외부의 인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학생 수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 수에 못 들어가면은 1시간, 2시간씩 고등학교를 멀리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주변의 학생들도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식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3개 고등학교를 예전에는 똥통학교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자랑하는 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예. 저 학교를 가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대에 대해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역 주민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에게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성공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순수함의 모습들이 있다면 지역 주민들도 충분히 공감할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내어놓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모습 속에는 저는 사역지를 또 전공을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면 다리의 역할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흩어져 있는데 이 자원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작업이 사회복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목회자의 의미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는 흩어져 있는 여러 많은 인적 자원들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해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이 추구해야 할 또 리더십의 모든 것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리의 역할, 그 본연의 모습을 잘 충실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쌍샘 자연교회 배경기 목사님, 대성교회 성전열 목사님, 명성비전교회 이한재 목사님, 우영 사모님, 그리고 저는 웅트다의 전수희라고 합니다. 저희는 3번까지 가지 못했는데 이야기하던 도중에 저희가 3번을 이야기해보자면 저희는 이렇게 서로 간의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러면서 뭐 선교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교회 사역과 마을 사역에 대한 여러 고민들을 나누면서 마을 전체가 선교지다 이런 이야기들을 풀었는데 제가 오늘 여기 앉아 있으면서 제가 여기 오게 된 게 이제 한 교수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왔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한 교수님이랑 우리 김도현 교수님이랑 같이 유럽 선교 탐방을 갔었거든요. 유럽에서 이어진 그 인연이 이 천안에 와서 마을 목회까지 이야기하게 되었구나를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온 세계가 선교지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라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함께 그래서 하게 되었구나를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간의 인사이트를 얻고 힘을 얻는 이런 시간들이 있다는 게 3번의 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이번은 이제 가장 중요한 리더십 덕목을 볼 때는 이제 저희 함께 하셨던 목사님들 중에 마을 이제 사업도 하시고 뭐 정부 사업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하다 보면 돈이 걸리고 또 좀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을 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목회자로서의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중재할 수 있는 역할. 아까 앞서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들어주는 역할. 그래서 듣고 그 마음들을 잘 어우르고 함께 풀어주고 또 중재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이 목회자로서 또 마을을 사역하는 데 있어서 잘 또 탁월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 그래서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또 무엇보다도 기다려주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런 인사이트를 좀 많이 받았어요. 목회자의 역할이 뭔가를 무조건 목표를 세워놓고 목표 지향적으로 끌고 나가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합심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들어주는 역할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1번을 얘기하자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그래서 뭔가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정해놓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기보다는 마을이 무엇을 필요하는지를 먼저 보고 마을에서 원하는 일들, 마을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요구되어지는 것들을 같이 이루어나가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저는 웅트다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웅트다는
교회 여성 네트워크로서 여성들의 성장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사역자나 헌신도나 다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하는 단체인데요. 이런 곳에서 이제 네,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유튜브에서 우주더 검색하시면 저희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 조는 정말 다 마을 목회 선교조 교회 대부시들입니다. 정말 한국 마을 목회 정말 대부라고 누구나 다 인정하시는 우리 성악교회 이종명 목사님, 그 마을 목회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보여주신 교회가 없는 곳에 가셔서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해주세요 해서 이렇게 정말 마을 목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도심리 교회 홍동환 목사님, 40년 교회를 개척하셔서 40년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1년 앞두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교회는 숫자를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5,000명 그런 큰 교회를 이렇게 만드셨고, 큰 교회지만은 정말 건강한 교회, 청년들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교회 학교가 학생들이 1,300명, 사회 사업가를 지원하는 사회 선교를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국일 교수님께서 이 목사님 교회를 보시고, 목사님 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처음 선교적 교회라는 것을 하셨다는 우리 지금 이사장님 되시는 우리 목사님의 안강수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도혜 교수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오셨다는 목사님. 저는 안에 따라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나누시면서 변화하는 지금 상황에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같이 이렇게 나누신 것 같은데, 어떤 마을과 마을 마을로부터 신뢰와 소통이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 한 목사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목사님은 농사하고 있는 곳에 가서서 그 마을 이렇게 주민들을 돌아가면서 그 농사를 도와주면서 그렇게 직접 계속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그럼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이런 만나는 접촉점이 필요하다. 그를 통해서 신뢰와 소통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사실 이 이야기는 거의 끝났는데, 리더십의 동목에서 신뢰와 진정성,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 40년 목회하시는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방법은 사랑이다. 사랑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야기하셨을 때, 10년을 마을 관장을 하신 그 목사님께서 좌우명처럼 이렇게 보이는 곳마다 붙여놨다고 하는데, 그 한마디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절대 불로
그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말에 우리 40년 목회를 하신 목사님께서 40년 동안 한 번도 화를 안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냈대요. 이번에 그러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지막 어떻게 이 마을 목회를 협력하고 연대할 것인가 하는 말에서는 시간이 없었는데 우리 이사장님 목사님께서 자주 만나자. 이제 소그룹 모임을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 이 천안에 이 목천에 있는 이 그레이스 세븐에 오실 때 아마 몇몇 분들은 이제 교통이 이제 대중교통이 수월하지 않으니까 왜 꼭 오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셔서 보신 바와 같이 여기 장동근 목사님, 이 오병영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이 그레이스 세븐은 그 교인들이 특히 7분의 그 이렇게 늘 같이 일하시는 사역자들이 계신데 이 땅만 사고 이 뼈대만 이 회사에서 올리고 건축사에서 올리고 여기 있는 문, 여기 있는 타일 바닥, 여기 모든 벽, 조명 그리고 여기 지금 위에 있는 이런 조명도 전부 다 만드신 겁니다. 다 일일이 만들고 아래에 있는 그런 작품들도 전부 만드신 직접 교인들의 수고와 땀과 그리고 이곳에서 교인들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또 마을 분들하고 노래를 같이 부르고 또 쉼이 있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마당이 되어주셨지만 이 그레이스 세븐이 이 지역의 마당으로서의 그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계신 곳입니다. 이렇게 이곳에 올 수 있도록 또 와주신 여러분들 우리 모든 친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윤현 센터장님이 여백이라는 그런 좀 여유 이야기하셨는데 끝나시고 요 옆으로 가시면 그 작품들 전부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작품들이 있는데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밥도 같이 드셨고 또 여유도 같이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시가 지금 글쎄다라고 하는 캘리그래피 전시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엄마의 잔소리에서 첫 구절이 가군머감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서절이 이렇습니다. 엄마가 내게 하는 사랑한다는 말의 가리표현들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 모임이 친구야 밥 한번 먹자 하는데 바로 우리 모든 동역하는 친구분들에 대한 우정과 사랑의 그런 서로의 표현이고 또 서로의 초대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발표하실 때 몇몇 분들은 이렇게 종이에 써서 갖고 나가셔서 발표해 주시고 몇몇 분들은 이제 핸드폰에 저장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거를 그냥 듣고서는 보내기에 너무나 아까운 너무 좋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황윤성 목사님에게 이 페이퍼를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전부 주시고 안 되면 사진을 찍어서라도 황윤성 목사님에게 좀 건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록 자체를 핸드폰에 하신 분들은 꼭 그렇게 남겨주시면 우리가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좀 더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